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영업 제한으로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 인구 늘리기 불법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전입 인구를 할당해 사실상 위장 전입을 부추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비공개 회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중요한 논의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청주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7명, 충주 10명, 제천 13명, 음성 6명, 괴산 2명, 진천 13명, 보은 1명, 옥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233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99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한 충북에서도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 등 수도권과 거의 같은 강도로 2주간 시행되는데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다시 닥친 시련에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만 해도 충북도 내 하루 확진자는 20여 명에 누적 환자도 8,000명 아래였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난 지금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이 됐고 그 사이 감염자는 2,200여 명, 사망자도 15명이나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거의 같은 강도의 거리 두기 강화에 더해 충북의 의료기관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행사 참석 인원 99명 제한 권고 등의 추가 조치가 결정된 이유입니다. 송구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빠르게 방역 대응 역량을 정비하여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18일 0시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연말연시 단체 모임으로 그동안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려고 한 식당가는 대목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적 모임 4인, 밤 9시 영업시간 제한 방침이 발표된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잇따랐고 오전에만 3건이 취소됐습니다. 남은 20여 건의 예약 가운데 대부분이 참석자 5명 이상인 송년 모임이어서 추가 취소는 시간 문제입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어요. 12명까지 풀렸을 때는. 근데 이제 다시 8명으로 줄면서 매출이 또 떨어지고 이제 또 4분으로 또 줄면은 매출은 현저하게 뚝 떨어지겠죠. 식당, 카페 외에도 방역 패스에 더해 밤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업종에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탕과 실내 체육시설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직장인이 주로 이용하는 24시간 피트니스 센터 등 실내 체육시설은 회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밤 9시 이후 이용하는 회원들의 일정을 조정해야 해 이용 기간을 무상 연장해주거나 최악의 경우 환불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의 경우 전체의 30%가 이런 회원입니다. 시간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이용 시간대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문의가 지금 많아졌어요. 무상으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손해가 많이.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나 내부 확산 이력 등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설에 같은 제한을 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입장. 또 수업 횟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강사들 역시 운영 시간이 짧아지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수칙들을 너무 잘 지키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헬스장을 고위험 시설로 계속 분류를 하고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으로 장기간 타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부당하지 않나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울고 웃기를 반복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며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 협조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지만 언제, 어디까지,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말만 무성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제천시는 해당 직원이 어젯밤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을 폐쇄하고 동료 직원 등 64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접촉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 별관 전체를 폐쇄할 방침입니다. 제천에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원생과 가족 등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한 어린이집에서도 2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주 사창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13일에는 괴산경찰서 경찰 1명이 감염된 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다른 1명도 다음 날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괴산경찰서는 확진자가 나온 사무실을 임시 폐쇄하고 전 직원 90여 명에 대한 2차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연말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주고 지인들을 동원해 불법 전입을 유도했다는 소식 올해 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괴산군은 당시 오해라면서도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주민등록 이전 행위는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공연불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자 어김없이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할당량이 또 내려졌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괴산군 공무원 노조는 이차영 괴산군수와 면담을 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줘 본인은 물론 친인척과 지인들을 동원해 위장 전입을 하게 유도하고 실적이 높은 부서에는 성과금을 줘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MBC 취재진에게 괴산군은 괴산에 살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인구를 파악하려 했을 뿐이라며 향후 직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위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깎기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실과별, 읍면별로 목표 인원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900명 넘게 정해놓고 매주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사 고과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말에 공무원 본인은 물론 지인을 동원해 위장 전입을 읍소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같은 사실을 내부 직원은 물론 부탁을 받아 주소지를 옮겨야 했던 직원들의 지인 등 다수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괴산군 해명은 어떨까? 할당량을 정한 적이 없으며 목표 인원은 각 부서에서 유관기관에 대한 실거주 미전입자를 파악해 보고한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에 실제 거주하시면서 전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은 전입을 시켜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이 정도로 파악했다고 보고가 된 자료고 의도적인 불이익 또한 없기에 직원들이 위장 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할당량을 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방지책 또한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이차영 괴산군수. 며칠 만에 이뤄진 실적 보고 지시에 공연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할당량을 받은 직원들만 있고 시킨 사람은 없는 괴산군의 이상한 인구 시책. 저희 취재진이 접촉한 제보자들은 괴산군의 위장 전입 유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괴산군은 지난 2012년 공무원을 동원한 위장 전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고 올해도 행정안전부 주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계속해서 허지혜 기자입니다. 공무원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동원해 불법 전입을 읍소하는 이상한 인구 시책. 올해 초 이 같은 사안이 보도된 뒤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는 뭘 했을까? 충청북도는 괴산군에게 자체 조사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을 뿐 감사나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괴산군에다가 이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검토를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뭐 자체 조사를 하려면은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행정안전부 또한 향후 주민등록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공문만 내려보냈을 뿐입니다.
괴산군에서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을 강요한 사실을 파악하려면 감사를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당사자인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착수하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부탁을 받고 위장 전입을 한 사람들 또한 확인해야 하는데 위장 전입을 시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괴산군 공무원 노조 역시 문제가 재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으로 사례가 접수된 게 없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색출과 낙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공익제보에 기대는 사이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주소를 옮긴 지인들만 처벌 대상이 되는 황당한 인구수 늘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도 의회가 임기 종료 6개월을 남기고 상임위원장 2명을 돌연 교체해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박성환, 연종석 의원이 교육위원장직과 산업경제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어제 본회의에서 정상교, 윤남진 의원을 후임으로 선임했습니다. 박성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며 양보 정신도 있다고 밝혔고 증평군수 도전이 점쳐지는 연종석 의원도 선거 준비를 위해 사임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저희 MBC가 연속 보도한 충주 지역 노동자 특수 건강검진 중단 사태와 관련해 도의회가 지역 의료계에 적극적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박형웅 도의회 정책보건위원장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주 지역 3만여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은 공공병원과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2차 병원으로서 특수 건강검진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충주시는 기업도시 타이틀 유지를 위해 기업 유치에만 신경 쓰지 말고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법제화를 이끌었던 청주시 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민감한 사안마다 의사결정 과정을 비공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내보이는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의회부터 공개 원칙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우암산 둘레길 조성이 찬반 갈등으로 번졌던 지난 8월, 청주시 의회가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사업비 78억 원을 승인할지 말지 시민들이 지켜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단 1분도 안 돼 다시 정회 선언.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이 비공개 공간으로 퇴장한 지 40여 분. 그 사이 만장일치, 답은 정해졌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자리에선 고성이 새 나올 정도로 찬반이 격돌했었는데 정작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지는 안에 있던 의원들만 아는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도당 위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당론으로다가 하게 만드는 이런 행태는 의정 활동 공개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명분으로 자리 잡은 관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방청 도중 퇴장을 당해왔던 시민단체는 중요한 논의 과정은 빼고 요식 행위만 보여주고 있다며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비공개를 통한 협의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모든 결정 과정이 비공식으로 이루어지고 의회 공간에서는 의결만 하는 방식이 과연 공개인가? 청주시 의회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일단 줄여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불편함이 있다면 또 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비공개 비판에 직면한 청주시 의회는 30년 전 당시 군사 정권의 탄압을 딛고 행정기관 정보 공개를 전국 최초로 법제화해 최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기관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축산농가들은 조사료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소 먹이용으로 쓰는 건초 수입이 막힌 건데요. 국내산 조사료와 볏짚도 구하기가 어려워 축산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우 180마리를 키우고 있는 박창현 씨.
당장 올겨울이 걱정입니다. 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선 건초 60톤 정도를 준비해놨어야 하는데 일주일치 분량인 2톤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수입산 건초 구하기가 어려워 뒤늦게 국산 볏짚 확보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쉽질 않습니다. 국내산 조사료 볏짚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전년도에 600~700개씩 구입하던 거를 근근덕신 300개 정도 구입해놨어요. 옥천 지역 축산농가 300여 곳에 조사료를 공급하는 농협 창고도 사정은 마찬가지. 해마다 이맘때면 조사료 수요가 급증해 창고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거의 비어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가뭄과 산불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 코로나19발 물류 대란으로 수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소수 파동으로 국내 물류도 차질을 빚으면서 농가당 구매 물량 제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수준의 한 50% 정도밖에 수급이 되지 않아서 특히 국내산 볏짚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농가당 한 팔레트로 제한을 해서 지금 제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료 품귀 현상에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라이그라스와 톨페스큐 등 조사료 대부분이 1년 전보다 10에서 30%가량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 저번에도 지금 2번씩이나 왔다가 이거 그냥 돌아가고 물량이 없으니까 한 개씩 싣고 가고 또 다음에 또 오고 이러면은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축산 농가들은 우선 급한 대로 국내산 볏짚이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당 대선 충북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습니다. 해당 인사는 직원을 폭행해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전값까지 훑기가 어렵다며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자진 사퇴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최하는 제2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국가재난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현장 대응 안전체제를 확립한 정기선 해양에너지 안전관리본부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수소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발한 장재경 가스안전공사 본부장과 국내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냉열 이용 사업에 참여한 이창원 벽상 엔지니어링 전무가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부대 행사로 액화수소 최신 기술과 세계 표준 동향을 살펴보는 국제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사람이 들게 해 골목을 살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도시재생,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공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국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방법을 찾아가는 자리가 청주에서 마련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주시 구도심에 들어선 도시재생 허브센터. 공공건물이지만 청년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감각적인 민간주도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요가, 시사회 등 누구나 모여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옥상, 팝업 스토어 등 홍보 공간이 될 수 있는 광장, 미디어 작업실, 어린이 과학관 등 주민, 청년, 상인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섬 같은 거점 공간이 아닌 골목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조성한 협동조합과 청년, 주민,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끊임없이 협업하며 낡은 골목을 소위 힙한 곳으로 살려냈습니다. 청주 잔치라는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청년 가게가 한 40여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청년 가게 친구들과 함께 기획하고 함께 실크 스크린으로 포스터도 만들고 이러한 전국 곳곳의 도시재생 개별 사례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워가는 자리가 청주에서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개설된 전국 지역 거점 교육기관의 대학원생들이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진대회도 처음 열렸습니다.
맞춤형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청년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유입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계약직인 경우가 많거든요. 고용 불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원하는 딱 맞춤형, 지역 맞춤형, 그다음에 사업 맞춤형 인재를 구할 수 있어요. 해마다 전국 도시재생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장인 도시재생 한마당. 지난해 청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올해 열리게 됐습니다. 비둘기 분변이 가득히 쌓여 있을 정도로 버려진 공간이 어떤 종합적인 문화와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태어나는 그런 성과를.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원 제한이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제천시청 소속 신재환 선수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대전의 한 택시기사가 신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신 선수는 소속팀 감독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체조협회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지 생산업체인 대양판지 청주 공장을 상대로 전국 금속 노조 대전 충북지부가 환경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는 해당 공장이 대기환경 설비 일부를 당국에 신고 없이 쓰고 있는 데다 종이분진 등 오염물질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채 배출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달 중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공장은 지난 6월 대기 오염물질을 가둬주는 장치를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주경찰서가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가발을 쓰고 배낭을 맨 사람이 현금 인출기에서 손가락에 휴지를 대고 현금을 계속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검거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송금 채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압수해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해를 당한 충주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 주변 소음 영향도가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에서 의결돼 내년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변재일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1에서 3종의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한 뒤 내년 1, 2월에 보상금 신청을 받고 청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주 비행장 1~3종 소음 대책 지역의 인구는 17,588명입니다. 진천군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진천군은 종합경쟁력 부문에서 전국 82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566.67점을 받았고 경영성과 경제활력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등 4만 2천여 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경쟁력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보육정책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제천시가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별 보육교사 처우 개선도, 공공보육 확충 등 7개 보육정책 지표 성과를 측정한 것으로
제천시는 보육교사 휴식 보장과 어린이집 급식 안정성 확보, 농촌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영석 제천시 보육지원팀장은 각종 우수 시책을 발굴해 보육유공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16년간 명맥을 이어온 증평의 첫 정보화 마을이 운영난의 코로나19로 방문자까지 줄면서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증평 증안골 정보화 마을은 농산물 판매 소득이 감소하고 주민 고령화와 관심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지정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깔고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동안 충북에서는 8개 마을이 사업을 포기했으며 증안골은 2019년 이후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내년 충북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국비 등 592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태양광 주택 등 보급 사업에 116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사업에 468억,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2차 보전 등 정책 사업에 8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은 92억 원을 들여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많은 도민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비영리 법인 체험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도 보급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